네, 마이크 어디 있어? 여기 있구만. 찾았다. 왜 아침부터 이러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은 11월 15일 오전 이제 7시를 향해 가네요. 이제 수학하의 마지막 단원인 순열과 조합 강의를 아주 급하게 이렇게도 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하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8시까지 1시간이 남은 상황인데 유형이 좀 많아요. 순위를 접을 합쳐서 20개가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시작만 잘 잡아놓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8번까지 1시간 컷을 보여드릴 테니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말이 좀 빠를 수 있어요. 말은 빨라야지. 문제를 느긋하게 읽고 느긋하게 말해주고 느긋하게 풀어주면 어차피 힘드니까 핵심적인 말 위주로 진행할 테니 잘 새겨 들으시고 놓쳤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들으시고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라는 거 다 해봤죠. 야, 이거 빛이 너무 반짝반짝거리지 않니? 어, 이게 또, 이야, 이야. 내 손이 가까이 가면은 내 손에서 후광이 나타나죠. 그쵸? 자, 손에서 후광이 나타나는 날라리 강의 시작할게요. 경우의 수는 제일 중요한 게 합과 곱을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수학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합한다 두 사건을 두 경우의 수를 더할 때는 동시발 동시발생 네 동시발생이 아니면 됩니다. 곱은 동시발생이면 곱합니다. 그러면 동시발생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뜻은 정말로 동시에 국어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국어 사전적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시작부터 그 사건이 종결되는 끝 지점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동시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건의 시작을 아침 눈 뜨는 걸로 시작을 해서 다시 밤에 잠드는 것까지를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잡아둔다면 이를테면 수학적으로는 너는 밥을 먹으면 동시에 똥을 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기에 앉아서 똥 싸면서 먹을 거 드시는 분들. 자꾸 똥으로 비유해서 그렇긴 한데 격렬히 와닿잖아, 그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동시에라는 표현이 그 사건의 시작과 끝에 일어난 모든 걸 동시에라고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구점에 들어가서 노트 5권이 있고 이제 쓰러져가는 문구점이야. 펜이 세 자루가 있는 이 정도는 문구점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쵸? 아무튼 노트 5권의 종류가 있고 펜 세 자루에 세 종류의 펜을 팔고 있는 문구점에 들어가서 노트나 또는 펜을 아무거나 하나 사갖고 나오는 경우 이 사건의 시작은 문구점에 들어가는 거고 사건의 끝은 문구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구점을 나왔을 때 내 손에 노트가 들려있거나 펜이 들려있기 때문에 노트나 펜이 동시에 들려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는 노트 사는 경우 5가지와 펜 사는 경우 3가지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하지만 노트와 펜을 사갖고 나오는 경우 이 문구점을 나오는 시점에서 내 손에 노트 한 권과 펜 한 자루가 들려 있을 거예요.
물론 계산을 이거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캐시어가 두 명이야. 한 사람당 하나씩 동시에 바코드를 찍어주세요. 막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았죠? 하나하나 계산하고 차례대로 계산하고 나오면 되죠. 바코드 하나하나 찍고. 실제로 동시에 구매된 게 아닐지라도 수학적으로는 그냥 동시에 한 걸로 치기 때문에 5 곱하기 3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더하기랑 곱하기만 구별을 잘해도 경우의 수는 정말 쉬워져요. 알겠죠? 이 동시에 일어났는가 아닌가는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자잘한 건 됐고요. 이제 순열 갑시다. 순열. 자, 순열이라 함은 서로 다른 n개를 n개 중에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개념에서 순열이라고 하고 나열이다. 즉 순서가 반영되는 것이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의 순열이다 생각합시다. 어원이 진짜 그건지 나도 몰라요. 자, 그래서 표기로는 n, p, r이라고 쓰고 계산은 n부터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n-2 쪼쪼쪼쪼쪼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데 그 곱해진 숫자가 총 r개더라. 이렇게 쓰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에이,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 끝에 있는 이 끝수를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수는 npr일 때 끝수를 외워주시는 거는 좋고요. 자, 또 다른 표기로 n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n-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쌤, 팩토리얼은 뭐고 느낌표는 뭐예요? 라고 하시겠죠. 자, n 팩토리얼이라는 뭐냐면 n-1, n-2 이렇게 n부터 쭉쭉쭉 계속 곱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게 됩니다. 즉, 이 뒤에가 1이 나올 때까지 n개의 자연수를 모두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npn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은 이 숫자부터 1까지 다 곱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 n 팩토리얼은 쭉쭉 뭐가 곱해져 나가는데 n-r 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은 n-r부터는 다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짝짝. 얘가 바로 n-r 다음 숫자죠. n-r보다 하나 큰 수. 그래서 npr은 이런 식으로도 표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문자로 보면은 우리 머리 아파하잖아. 그쵸? 뜨끈뜨끈하죠, 머리가. 10p3은 10부터 3개의 숫자를 곱하니까 19, 8 이렇게 쓰면 되는데 10 팩토리얼을 7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10에서 3 뺀 거. 그럼 19, 8, 7, 6, 블라블라 7, 6, 5, 블라블라 7, 6, 5, 7, 6, 5 블라블라 다 지워지면은 19, 8만 남죠. 그런 원리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np0이라고 하여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r 자리에 0이 쓰인 이 값은 그냥 1로 칩니다.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았다. 경우는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열에 대한 설명은 끝. 하나 더 하자. 모든 건 그냥 0 들어가면 다 1이라고 보면 돼. 0 팩토리얼도 0부터 1까지 곱할 수는 없잖아. 그냥 1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얘 또한 그런 거예요. 0팩과 np0은 다 1이다. 기억해 두시고 조합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1시간 내에 진짜 끝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문제풀이 한 50분 남았는데 진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는 단원이라 정말 쉽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풀면은. 자, 조합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것, 뽑는 것.
그냥 선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NCR이라고 쓰고요. 계산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NPR의 공식이 N 팩토리얼을 N-R 팩으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여기다 R 팩토리얼을 곱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봐봐요. 어, 이, 렇게 볼까? 10CR, 10C3은 10P3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라 19, 8, 3, 2,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는 있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0팩토리얼 10P3이라는 거는 10팩 나누기 7팩 그거를 3팩으로 또 나누는 건데 이렇게 봐서 10팩토리얼이에요. 아니 뭐래 아침이라 헛소리가 나와요. 이틀 연장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삶이 참 피폐해지네요. 10P3을 의미하는 거지. 10P3. 그쵸? 이렇게 해보면 뭘까? 10P7이 됩니다. 10P7을 7팩으로 나눈다 라고 보자면 33자리가 R자리란 말이야. 10C7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0C3과 10C7은 같다라는 이 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쓰이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그냥 식으로 10C3과 10C 10C3, 10C7이 같다라는 거를 식으로서 보이셔도 괜찮지만요. NP N-R 그래서 NC N-R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뒤에 두 개 R 자리에 써 있는 숫자의 합이 앞에 있는 n의 값하고 똑같으면 서로 같다라는 거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10C4는 10C6과 같을 거고요. 11C3은 11C8이랑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9C1은 9C8이랑 같을 겁니다. 계속 C8, C8 하고 있죠. 빌어먹을. 그죠? 이러지 않도록 할게요. 얘가 좋지 않았어. 아무튼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거를 식으로 보이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당연히 조합 설명 방금 듣고 지금 아니 순열 설명을 방금 듣고 조합 이 설명을 바로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 설명 아니 순열 설명부터 다시 돌려가면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식으로 푸는 거는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머릿속에서 쉽게 와닿게 이야기를 해줘 볼게요. 조합은 그냥 선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미술대에 나갔는데 10가지 물감 색깔 중에서 3개만 골라서 그림을 그리래. 그러면 내가 고를 물감 색깔 3개를 고르는 게 10C3입니다. 그럼 나머지 7개는 안 쓰겠다 이거지. 그쵸?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래 나 다 쓰고 싶은데 10개 다 쓰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쓰고 싶은지 고르기 힘드니까 어떤 걸 고르게 되냐면 그냥 안 쓸 걸 한번 골라보자 하고선 7개를 안 쓸 7가지를 고르는 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미술대에 나가서 10개의 색깔 중에 7개의 색깔을 버리는 것이나 쓸 3개의 색깔을 고르는 것이나 경우는 똑같이 쓸 3개의 색깔이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이것들이 같은 이유가 아주 명료하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으로도 보이는 과정을 숙지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이제 잘 하시려면은 NPR에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라는 거 요거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또 얘도 숙지하고 있어야 이 식이 자유롭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분할과 분배는 그냥 문제 가서 할게요. 가 아니라 지금 그냥 합시다. 왜냐면 선생님 강의 말미에 항상 정리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 할 때 담을게요. 자, 분할과 분배는 결국엔 조합과 순열의 연장선인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장미꽃, 장미꽃 5송이, 오송이.
개나리, 새송이가 아니라 아니 이거 아니야. 얘를 이상하게 들고 있네. 자, 서로 다른 이건 숫자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10개의 뭐 펜을 첫 번째 세자루 한 자루로 나누는 경우가 10자루의 펜을 셋 하나 꼭 이렇게 스타카토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나? 아침이라 그래요. 선생님 아침에 비염기가 좀 심합니다. 셋 하나로 분할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걸로 뭐 식을 몇 번 보여주면은 이해들을 해요. 뭐 4, 3, 2, 1로 나누는 경우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식을 어떻게 잡나 보여드릴게요. 10개의 펜을 3, 3, 3, 1로 나누는 경우는 일단 10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빼요. 그럼 7개가 남겠지. 거기서 3개를 골라서 또 빼요. 그럼 4개가 남겠지. 거기서 3개를 골라 빼고 남은 1개를 마저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3이라는 R자리에 똑같은 숫자 3이 3번 모인다면 우리가 3팩토리얼 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 왜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된 경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빼거나 나누는 걸로 들어갑니다. 이 분할에서 쓰이는 나누기 3팩분의 1, 요 맨 뒤에 곱해진 놈은 중복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나눈 것인데요. 분할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 중에서 2개 고르고 2개 골라서 빼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빼겠다는 건 아니고 둘둘 나누겠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치? 4개, 4자루의 펜을 둘둘 나누는 게 분할의 일종입니다. 왜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는지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은 분할 과정에서는 중복이 발생하는 때가 있겠구나. 그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라고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심금을 울리는 설명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좀 컨셉을 좀 이상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사과드립니다. 스미마생. 좀 지금 약간 그러네. 컨셉 왜 이래? 정말 보기 싫다. 꼴 보기 싫어. 갑시다. 내가 처음에 4C로 얘를 고르고 남은 2C로 얘를 골랐어. 자,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경우랑 처음에 4C로 얘를 고르고 두 번째로 얘를 골랐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내가 지금 하나 한 번에 세 개 하나 이렇게 천천히 순서대로 빼고 있는 거죠. 근데 빼는 순서는 바뀌었지만 빼는 결과물이 같다면 이거는 다른 분할일까요? 같은 분할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쵸? 당연히 같은 분할이죠. 결과가 안 바뀌었잖아. 그쵸? 나누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경우의 수는.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안 바뀐 거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중복돼서 발생하는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해보자고. 자, 처음에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 이렇게 꺼냈어. 이 순서로 꺼낸 것과 처음에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 이렇게 꺼내고, 그 다음 이렇게 꺼냈어. 이 순서로 꺼낸 거. 순서는 바뀌었지만 결과물로는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까 전과 다름이 없죠. 똑같은 경우를 괜히 센 거라고요. 그런 거를 나누기를 통해서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수가 같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개수가 같을 때가 같은 개수일 때가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섯 자루 정도? 만약에 이거를 두 덩어리로 나누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아이씨, 됐어. 설명 그만할래요. 시간 없어.
아무튼 그래서 개수가 같은 것들의 순서가 감안돼서 중복되는 거를 뺀다 생각하면 돼요. 1은 어차피 지 혼자 따로 노는 거라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얘는 10개 중에 3개 고르고 7개 중에 3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2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 3이 2개 보이면 2팩분의 1 해주시고 여기도 2가 2개 보이면 2팩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간혹가다 이 앞에 있는 n자리에 써있는 2까지도 선생님 2가 총 3개네요 이러면서 3팩분의 1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망해요. 그리고 자, n개 중에 n개를 모두 고르는 경우의 수는 1입니다. nc0, n개 중에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것도 1이고요. 왜냐? 얘 둘이 더하면 n이 나오니까 애초에 둘은 같은 거예요. 여기 두 수의 합이 얘가 나와주면은 두 개의 조합은 같은 것이라고 위에서 물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경우의 수는 앞부분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요 설명 강의를 충분히 자꾸 돌려보고 이해하신 다음에 들어가면 정말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맨 뒤에 나오는 애는 어차피 남은 거 중에 남은 거 다 꺼낼 거기 때문에 항상 경우의 수가 1이야. 얘 경우의 수가 1이에요. 이게 경우의 수가 1이기 때문에 종종 계산할 때 귀찮아서 안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안 써버려도 풀이엔 지장이 없어. 3이 3개 보이니까 3팩분의 1 들어가거든. 근데 얘 안 써버리면은 3이 2개밖에 안 보이고 2는 하나밖에 안 보여요. 뒤에 2팩분의 1이 안 나와서 정답이 2배로 나옵니다. 다 풀어놓고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 분할되는 것까지 다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계산 일 처리하겠지만. 자, 얘는 10C4, 10C3, 뭐래, 6C3, 3C2, 1C1.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4, 3, 2, 1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없네. 그럼 이대로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요. 본인들이 잘 알고 있나 테스트하고 싶다면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일 때가 어떻게 한 개, 한 개, 한 개. 미안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막 던지네. 네 개, 두 개, 두 개, 두 개로 분할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상 멈추고 식을 써보신 다음에 영상 이어서 가서 답을 보세요. 딱 선생님 그냥 침묵으로 10초를 센 다음에 영상 이거 답을 써줄게요. 이건 설명 없이 답 쓸 테니까 그냥 지금 멈춰 빨리 멈춰. 스페이스. 오 늦어 스페이스. 네, 영상 멈췄었지? 자, 10C4, 6C2, 4C2, 2C2 곱하기 3팩분의 1. 요게 답이랍니다. 왜 답인지 자꾸 돌려와서 고민하시고 요거 한 방에 맞춘 친구들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분배를 안 했다. 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이건 이제 그냥 나눠만 놓은 건데 펜을 두 자로 나눠 둔 건데 분배는 이거를 이제 두 개씩 두 모금으로 나눠 놨으니까 두 개로 나눠 놨으니까 이 두 개를 두 놈한테 주는 거예요. 야, A야, 일로 와봐. 너 뭐 가져갈래? 저 이거요. 혹은 이거요. 그럼 남은 건 B 가져. 이런 거예요. 내가 분할해둔 물건을 애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나눠줄 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적 어떤 아주 이상적인 모두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막 그런 거창하고 생각하지 말고 선착순으로 준다고 생각해.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온 놈, 야,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제일 먼저 온 놈이 요거고, 두 번째 온 놈이 요거다. 이러면은, 두 명이 뛰면은, 제일 먼저 두 명이 뛰면은, 이 좀 그런가? 두 명이 뛰면 결과가 두 가지죠. A가 먼저 들어오든, B가 먼저 들어오든,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나누어 주는 경우는 순열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우리 뒤에 문제에 가서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게요. 내가 예시를 좀 잘 못 드는 성격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 선생님이 창의적 의지 못해가지고 있는 거 주워 먹는 거 잘해요. 문제집 갖다가 잘 풀어주잖아. 근데 수업하다가 예를 들어주려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몇 년째 했기 때문에 얘가 잘 나오는 거야. 자, 할게요. 선생님이 예고한 시간에 의하면 강의 촬영 시간은 약 36분 남았어요. 그 안에 이 빌어먹을 선생은 이걸 다 풀 수 있는가? 해봐야지. 자, 84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1, 4, 2, 3, 3, 2, 4, 1.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주사위 A와 B의 합이 5로 맞춰질 때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 10으로 맞춰질 때를 찾아보면 되겠죠. 4, 6, 5, 5, 6, 4.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예요. 합이 5일 때는 4가지고 10일 때는 3가지인데 합이 5면서 10이 나올 수 있어? 5이면서 10인 숫자가 있습니까? 5면 5고 10이면 10이지 5도 됐다 10도 됐다는 숫자는 없죠. 그래서 더하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경우의 수는 워낙 빈대가 많으니까 옆에다 그냥 풀게요. 풀이가 이게 끝이야. 정말 간단해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20인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이런 순서 어차피 초반은 순열 조합이 아닌 그냥 노가다성이 짙은 중학생 때 본인들이 하셨던 경우의 수입니다.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가다는 자연수 어떤 조합으로 20을 만들까는 큰 수부터 채워주면은 남은 숫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좀 할만합니다. x, y, z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z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어차피 x, y가 자연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숫자 3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z에다 6 넣는 건 멍청한 짓이야. 6, 3, 18 하면은 최소 만들어내는 게 3인 놈들이 2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못 만들게 되는 거죠. z는 그러니까 z에다 6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이해하죠? 5부터 들어가면 돼요. 5. 그럼 3, 5, 15니까 여기서 5를 만들면 돼. y가 1이고 x가 3이든가 y가 2고 x가 1이면 되겠죠. 이렇게 노가다를 체계적으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막 써제끼지 마. 알았죠? 이쁘게 쓰라고. 이쁘게. 노가다도 이쁘게 써야 돼요. 그럼 z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 3, 10이니까 8을 만들어야 돼. y가 3개 들어갈 때 x가 2개 들어갈 거고요. 그럼 y가 2개 들어가면은 x는 4개 들어가고 y가 1개면 x는 6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보인다. z가 3일 때 3이 6을 만드니까 여기가 14를 만들어야 되네. 그럼 6 넣으면 2 나오니까 얘가 y에다 1 들어갈 때까지 대입이 가능한 거야. 몇 가지? 6가지, 3가지, 2가지. 그럼 z가 2일 때는 3이 6, 아니구나. 이게 2일 때구나. 죄송해요. z가 3이면 3, 3, 9니까 11을 만드는데 11. 그럼 y가 5 넣고 1 넣고 y가 1 될 때까지 5가지. 이런 식으로 노가다 띄어서 답을 마무리해 주세요. z가 1일 때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그죠? 눈썰미. 경우의 수도 일일이 진짜 다 노가다 띄어서 하기보다는 노가다 띄는 와중에도 눈썰미 있게 빠르게 계산을 치고 가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y가 1부터 1, 2, 3, 1, 2, 3, 4, 5, 6, 8 이렇게 나오니까 y에 들어가는 최대값부터 최소값까지를 딱 파악하시면 y의 개수만큼 이쪽에 순서쌍이 채워지겠죠. 그렇게 z가 얼마일 때 나오는 y의 순서쌍이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848. 10의 자리는 홀수이고 1의 자리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홀수는 1, 3, 5, 7, 9 5개입니다. 그치? 두 자릿수인데 여기 홀수래. 5가지. 이쪽은 홀수를 써야 되고 동시에 여긴 소수를 써야 되는데 2, 3, 5, 7 이거 4개밖에 없잖아. 20가지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근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숫자를 쓴 거지. 여긴 홀수 하나를 썼고 동시에 여기는 소수 하나를 쓴 거야. 강의 초반에도 말했지만 동시에라는 게 그럼 여기는 난 3을 쓰고 여기는 2를 쓸 거야. 동시에 써야 되니까 획수를 맞춰서
이게 아니라고. 알았지? 그냥 결과적으로 숫자 두 개 써 있으면은 동시에 쓴 거라고요. 아시겠죠? 무슨 미련한 짓이야. 지금 왼손으로 쓴 거 치고는 잘 썼네요. 야, 숫자 3을 왼손으로 못 쓰, 야, 좀 그렇다. 자, 851번. 아직까지 순열 조합이 나오려면 좀 멀었나 봅니다. 280과 420의 공약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280 소인수 분해합시다. 47, 28에 곱하기 12에 소인수 분해를 굳이 막 2부터 깔 필요 없어. 우리는 큰 배포를 가지고 깝시다. 420은 6, 70 2의 제곱 3이 1개 5가 1개 7이 1개. 자,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은 겹치는 것들 중에 제일 적은 걸 떼우면 되겠죠. 자, 최대 공약수가 이러하기 때문에 280과 420의 공약수로는 2도 있고, 물론 1은 당연히 있고요. 1, 2, 뭐 2의 제곱, 5, 뭐 7, 막 이렇게 등등등등등등 나와. 근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 모든 숫자들은 G를 나눌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여기다 3 못 넣잖아. 280과 42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 3이 있습니까? 없죠. 280은 3으로 안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들은 최대 공약수를 나눌 수 있는 숫자여야만 하는 거야. 둘이 겹치는 게 최대 공약수니까. 이해되죠?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너 약수 몇 개니? 네 약수가 너의 약수만이 280과 42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다더라. 너 약수 몇 개니? 하면은 지수 자리에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3, 2, 2 이렇게 곱하는 거죠. 기억들 하시려나요? 2승 1승 1승이니까 3승 2승 2승을 곱한다. 이런 관점에서 넘어갑시다. 아직까지는 뭐 순열도 안 나오고 뭐 책만 바뀌었지 매년 똑같이 푸는 거라 단원에 대해서는. 자, 854번.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앞에서 푼 네 가지는 딱 봐도 노가다성이 짙다라는 게 보이는데 순열 조합을 조금 우리가 하다 보면은 괜히 여기서 좀 까불거든.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A1, A2, A3, A4 각 자리를 A1, A2, A3, A4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야. 이렇게 네 자리에 이렇게 숫자를 쓸 거야. 1, 2, 3, 4를. 근데 AI한테는 I가 가면 안 된다고 조건이 써 있어요. A1 밑에 1 못 오고 2 밑에 2 못 오고 3 밑에 3 못 오고 4 밑에 4 못 온다. 이러한 상황은 100% 노가다예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순열잡 하다 보면은 나열한다라는 말 때문에 일렬로 나열하여 저 단어 때문에 순열로 접근하다가 깡통 차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비슷한 느낌, 이런 조건은 특히나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된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빨준 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티셔츠와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모자가 있는데 이걸 마네킹에 디스플레이 할 때 모자 색깔과 옷의 색깔이 다르게 디스플레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검은 모자 밑에 검은 티가 못 온다고. 검은 모자 밑에 검은 티가 오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학생들 30명이 핸드폰을 모두 핸드폰 말고 핸드폰 걷는 거는 좀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성적표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지성적표를 가져가지 않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거와 똑같은 성질로 문제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런 상황은 무조건 노가다인데 이 노가다도 이거 어떻게 언제 다 하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할 필요 없고요. 맨 앞에 1이 못 오니까 2가 올 때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 1은 못 쓰잖아. 어차피 A1 자리 1 못 가니까 그럼 2 들어갈 때 하나만 해주면 돼. 2, 1, 4, 3. 근데 요거 되나 안 되나 결국 진짜 노가다라. 뭐 4, 1, 3. 뭐 이렇게밖에 없죠. 2가 올 때 세 가지가 나왔다면 2 말고 3이나 4가 올 때도 세 가지씩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답은 3 곱하기 3 9가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방금 말한 그 내용 잘 기억하세요. 그냥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모의고사나 아니면 종종 우리가 문제 풀다가 순간 막 나옵니다. 특히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은 자네는 내가 갖다 주는 프린트물 같은 데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멍청하고 무식하고 혼자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멍청하고 무식했어. 똑같은 얘기죠. 지금은 그때보단 나아요. 아무튼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저거를 막 식으로 풀려고 막 학교 다닐 때 노가다 안 뛰고 싶어서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뭐 식으로 풀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경우의 수의 영역은 약간 성향을 타는 거야, 성향을. 누가 봐도 쉽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경우의 수 계산을 쉽게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왜, 왜 도박 같은 거, 뭐 원카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도박이라고 하긴 그렇다. 미안해요. 원카드가 도박까지는 아니지. 우리 학생들끼리도 원카드는 하니까. 경우의 수를 잘한다라면 뭐냐면 내 카드가 한 장 남았으니까 원카드 외치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바닥에 깔린 패드를 보아하니 이러면서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게임하는 애들 있잖아. 원카드 치면 되는데 그 굳이 이번 턴은 그냥 쉬고 한 장 먹고 들어가야겠다. 이거를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다 계산하면서 그게 다 계산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경우의 수를 본능적으로 잘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언제 노가다 뛰고 언제 노가다 뛰지 않고 이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갔어요. 857번. 문제 20개 남았는데, 야, 문제랑 1분씩 풀어야 되겠네. 조금 속도 낼까요? 이거 속도 낼 수가 없다. 자, 이 다음부터는 좀 속도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한 장이 몇 문제를 풀었어. 정말 쉬운 거예요. 100원짜리 한 개.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좀 잘했다면 딱히 뭐 새로울 것도 없는 느낌일 겁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이래.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지불 방법. 자네가 하이마트에 가서 대형 TV를 하나 샀어. 100만 원이래. 저 카드요. 이럴 수도 있고. 저 현금 들고 왔습니다 하면서 5만 원권 20장 들을 수도 있고. 어, 나 10원짜리 10만 개 갖고 왔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돈적으로 보자면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100만 원을 내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 10원짜리 10만 개를 받아도 아이고 그래도 1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디 돈이 뭐 땅 파면 돈이 나오니까 이러면서 받아주시는 거고 지불 방법은 너가 10만 원짜리 10만 개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 이제 여기저기 동네 기자들 부르고 경찰 부르고 영업방해로 신고 들어가고 너는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불 방법의 풀이를 이용해서 지불 금액까지도 가긴 할 건데 잘 들어봐요. 지불 방법은 결국 내한테 100원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야. 뭐 500원 이거 지금 다 해봐 얼마냐? 야 270원 아니야. 뭘 사? 꺼져. 그치? 너무 하잖아. 요즘 세상에 어떤데 좀 액수 좀 올려주지 지금 너 270원 가지고 뭐 사고라 그래 봐. 이거는 뭐 지불 방법도 빵이고 금액도 빵이야. 뭘 사냐고. 말도 안 돼, 그죠? 아무튼 괜히 좀 분노하네요. 이 금액이 자꾸 안 바뀌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니. 꼴랑 270원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고뇌에 빠져야 되겠어요? 그 밑에도 봐봐. 그래봐야 1,500원이야, 1,500원. 그래도 859번은 좀 괜찮네요. 2만, 3만, 3만 3천 원이면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볼 가치가 있겠죠? 네. 자, 지불 방법은 100원이 한 개 있다면은 100원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쓸까 말까 두 가지입니다. 50원은 3개 있으니까 50원 3개를 다 쓸까? 2개 쓸까? 하나 쓸까? 50원을 아예 쓰지 말까?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10원이 두 개 있으면은 10원 두 개를 다 낼까? 하나만 쓸까? 하나도 쓰지 말까? 총 세 가지. 즉,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경우의 수만큼을 다 곱하시면 돼요. 안 낼까가 있기 때문에. 하나 낼까? 두 개 낼까? 세 개 낼까? 안 낼까? 그 안 낼까 때문에 다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두의 경우를 다 곱했다라는 거는 100원도 어떻게든 얼마가 몇 개를 내든 말든 결정해서 냈을 거고 50원도 그랬을 거고 10원도 그랬을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 개 다 안 낼 거야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요. 100원 안 내는 경우, 50원 안 내는 경우, 10원 안 내는 경우가 다 포함된 시기이기 때문에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10원도 안 냈다. 그러면 돈을 낸 게 아니잖아. 낸 것도 아닌데 이걸 경우의 수로 치면 안 되겠죠. 지불하지 않았는데 문제도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빼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돌려보세요. 지불 금액으로 넘어갈게요. 지불 금액은 뭔 말이냐면 너가 50원짜리 두 개 주나 100원짜리 하나 주나 난 그냥 똑같이 돈 하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100원 받았다. 아, 기분 나쁘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50원 두 개 만드나 100원으로 하나 만드나 똑같은데 아, 경우가 너무 중복될 것 같다. 50원이 1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원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원 갖다가 50원짜리 못 만들거든. 두 개밖에 없어서. 10원을 두 장이라 그러니까 무슨 내가 무슨 10원짜리를 종이 화폐인 시절에 살았던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현대사 안에서나 불법한 거지. 10전 이런 거, 그지? 아무튼 50원이 1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0원이라는 화폐 단위가 100원한테 개길 수 있기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거라 이럴 땐 그냥 100원을 다 50원으로 환전을 해요. 50원이 5개, 10원이 2개인 상태로 보면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환전을 하신 다음에 나한테 개기는 금액으로 환전하는 거야. 10원까지 환전할 필요가 없어요. 50원, 10원으로 50원을 못 만드니까. 요거 가지고 지불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50원 5개니까 6 곱하기 3 빼기 1 모두 안 내는 거 하나 빼야죠. 아시겠죠? 만약에 문제가 100원이 1개, 50원이 3개, 10원이 6개 이랬으면은 10원짜리가 50원 만들 수 있지. 환전을 다 해야 되는 거야. 100원을 50원짜리로 만들면 50원이 5개였고 10원이 6개인데 이 10원이 5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50원, 250원을 10원짜리로 환전해서 총 10원이 31개다라고 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개기는 금액까지만 환전을 해주는 거야. 돈의 X 단위를 낮춰서. 알았지? 개기지 못하는 X까지 낮출 필요는 없어요. 아무래도 영상 1시간 내에 찍는 건 무리였나 봐요. 어, 너무 야빴다. 아, 괜찮아. 어차피 영상 촬영이고 요거는 급한 게 아니라서 내일 아침까지 해서 찍어서 마무리하면 돼요. 자,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A에서 B 거쳐서 C 가는 거, A에서 D 거쳐서 B 가는 거. 아, C 간다고. A에서 B로 가는 거 네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A에서 D로 가는 거 세 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네 가지. 더하면 끝. 자, 863 색칠 문제입니다. 인접 영역은 서로 구별이 되게 색칠하는 문제고요. 하나, 둘, 셋. A, B, C, D, E.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같은 영역은 다르게 칠하래요. 이런 거 문제 풀 때 선생님은 칠하는 순서를 정해두고 풀라 그럽니다. 요 문제는 대표 유형이라 쉽게 넘어가는데 밑에 문제 가면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합시다. 자, A에다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예요. 얘가 뭘 칠했으면 둘은 달라야 되니까 B는 4가지. C는 얘네 둘이랑 다 달라야 되니까 3가지. D는 A, C랑만 다르면 되지 B는 신경 안 써도 돼. 붙어있지 않거든. 그럼 여전히 2개만 빼면 되죠. E도 A, D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 이 경우는 정말 쉽게 풀린 거예요. 근데 아래 문제 중에는 그러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유튜브 영상인데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합시다. 귀찮아. 그걸 딱 잡아서 풀어줬어야 됐는데 하필 이걸 풀어버렸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순열 나오네요. 순열 867. 1학년 3명과 2학년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이웃하도록. 자, 이웃하는 순열은 이웃하는 애들을 한 명으로 생각. 기억하세요. 아주 이제 순열이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갈 때 나타나는 소소한 디테일한 이제 문제에서 나타나는 표현, 이웃한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접근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할 겁니다. 1학년이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1학년 한 명이야. 2학년이 4명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5팩토리알입니다. 아니, 4명이 아니라 5명이지, 그러면. 5명. 서로 다른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5팩토리알인데, 실제로 1학년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지금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잖아. 1학년 3명이 아직 순서를 못 정한 거야. 뭐, 1학년이 3명 이렇게 있고, 가운데 꼈다고 해보자고. 근데 1학년 3명이 어떤 순서로 쓸지 자기들끼리 그, 자기들끼리 그게 안 됐어. 아직 합의가 안 됐어.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 3팩이 되겠습니다. 이 3팩을 곱해줘서 1학년도 마저 세워줘야 돼요. 어우,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팩토리얼을 순간 까먹으셨을까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부터 10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npn이라고도 쓰는데 주로 언제 쓰냐면 서로 이게 순열의 정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나열하는 경우. n개 중에 n개를 나열한다라는 건 전부 다 까는 거지. 전부 다 나열하는 거야. 전부 다. 몇 명을 딱히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5명 다 깔 거니까 5팩 바로 쓴 거예요. OPO라고 안 쓰고 OPO로 안 쓰는 습관 들여주시길 바래요. 아무리 순열이더라도 팩토리얼도 충분히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5팩, 3팩, 뭐 6팩까지는 그냥 외워야지. 6팩 720이니까 답은 360 나오겠네요. 87을 한번 계산해봐. 1팩, 2팩, 3팩, 4팩, 5팩, 6팩 6팩 정도까지는 계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어느 산악동호회에서 남자 둘, 여자 셋이 일렬로 등반을 하라고 한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래. 자, 이거는 이웃하면 안 되는 문제야. 해도 이웃 가능과 vs 불가능.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웃하여 나열하라 라는 문제는 이웃하는 애들을 한 덩어리로 묶으시면 되고요. 이웃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는 이웃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똑같은 말인데 순간 한 끗 차이로 그냥 풀이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자,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여자가 이웃 불가능이고요. 이웃 가능이고 남자는 이웃 불가능이에요. 둘 중에 많은 그룹을 먼저 배열해 주는 거야. 이웃 가능한 여자가 3명이나 되니까 여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서로 다른 3명의 여자들 중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3명을 전부 다 나열한다. 그냥 3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봐도 처음에 들어갈 여자 3명, 3, 2,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너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쓰던 게 팩토리얼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깔고 나면 여자들 사이와 앞뒤로 이렇게 네 군데 자리가 비는데 이 틈 사이로 남자 2명이 들어가서 줄을 쓴다면 남자들은 이웃하지 않게 될 겁니다. 틈 사이로 남자가 1명씩만 들어가 있는다면 여자들은 이웃해도 상관없으니까 남자들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깔아주고 그 사이에 1명씩만 찔러 넣어주면 되는데 남자는 둘이고 자리는 4개니까 4개의 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애들을 넣어준다. 4개 중에 2개의 자리에 남자를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개 중에 2개의 자리에 애들을 나열한다. 선생님, 전 이것보다 4 곱하기 3이 더 편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중학생 때 기억을 되살리면. 이런 기호 안 썼단 말이야. 기호 집어쳐. 이럴 수 있는데, 기호에 익숙해지세요. 이번 숙제 오래 걸려도 좋아요. 어렵다고 느껴도 좋아. 그냥 경우의 수대로 풀면 쉬운데, NPR, 막 이런 공식, 이런 식 써서 풀자니까 너무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 좋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걸 적응하는 것이 선생님은 뭐 받아들이는 건 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상당히 쉽게 받아들이는데 기억이 안 남아서 그렇지. 몇몇 학생들은 뭐 중학생 때 하던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호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았죠? 넘어갈게요. 874.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 타러 갔는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이래요. 양 끝에 여학생이면은 양 끝에 여학생 5명이 가운데 있을 거고 또 여학생 이렇게 되겠죠. 양 끝에 먼저 있는 경우, 양 끝에 누구를 세우는 경우는 양 끝에 먼저 세우시면 돼요. 여학생은 4명이 갔고 양 끝에 쓸 여자는 2명이야. 4명 중에 2명이 여자를 골라서 나열한다. 양 끝에 세운다. 그러면 이제 남녀 섞어서 5명이 남았는데 그 5명을 여기다가 마저 세워줘야 일렬로 쓴 거겠지? 5명을 다 일렬로 세우는 게 5팩토리얼이다. 5, 4, 3, 2, 1이다가 아니야. 5팩토리얼이다야. 똑같은 말이지만 기호에 그게 돼 있어야 돼요. 자, 878. 아무래도 강이 좀 애매하네. silent.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거. 자, 일단 적어도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똑같습니다. 전체에서 반대 상황 빼는 거고, 이 경우는 양끝 자음이 되겠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라 그랬으니까 양끝 자음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진짜 민망한 얘기지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그 해까지 자모음을 구별을 못했어요. 국어 수업은 열심히 듣고 국어 문제는 열심히 풀었는데 딱히 머릿속에 남기질 않아. 내가 말했잖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잘 받아들여요. 남질 않아서 그런 거. 진짜. 내립시다. 자, 지금은 잘하죠. 하도 나중에 이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자모음이 이게 외워지더라고. 이 쉬운 걸 그때 당시엔 왜 몰랐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살면서 커닝 페이퍼를 한 번 썼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살면서 커닝 페이퍼를 처음 써봤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봤던 그거는 초등학교 3학년 알파벳 시험 보는데 소문자 T를 몰라가지고 썼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모르나 싶어, 그치? 그때 생각해도 왜 모르나 싶었어.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그거랑 똑같아. 잠모음을 내가 고등학교 때 왜 구별을 못했을까? 자, 그러면 퀴즈. 선생님은 잠모음을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유롭게 서술을 하여서 선생님한테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글로 남겨도 좋고, 덧글로 남겨, 덧글로. 퀴즈야, 퀴즈. 아무튼, 갈게요. 자,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되니까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건데, 전체의 경우는 뭐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6개 다 나열할 거니까 6팩토리얼이죠. 여기서 양 끝에 자음 와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를 양 끝에 깔아주시고 6개의 문자 중에 2개를 썼으면 4개가 남으니까 남은 4개도 깔아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계산을 좀 하고 갈게요. 미련하게 6, 5, 4, 3, 1 다 계산하고 4, 3, 1에다가 곱하기 4, 3 이렇게 하지 말고 주어진 식을 4팩토리얼로 묶으면은 6 곱하기 5 마이너스 4p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30 빼기 4, 3, 12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어차피 나중에 2자리 곱하기 2자리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차분히 계산하시길 바래요. 어느덧 약속했던 1시간이 다 돼가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학교를 늦을 순 없고 어차피 조금 더 이거 다 찍고 가도 늦진 않겠는데 너무 빠듯하게 다니는 걸 싫어해요 제가.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다니니까 그렇게 싫어 이제. 자,
013, 01234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만든대. 뽑아 만드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 요거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연수가 몇의 배수냐? 2의 배수냐? 혹은 3의 배수냐? 상식적인 거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4의 배수냐? 물론 문제집을 풀 때는 상식인 거고, 난 이런 거 몰랐는데요 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문제 풀다가 익힌 거지 뭐. 5의 배수냐? 마지막 6의 배수냐까지 할까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2의 배수 두 글자로 짝수죠. 이 숫자가 짝수임을 밝히기 위해선 1의 자리, 얘가 짝수이면 됩니다. 3의 배수 넘어가고요. 일단 4의 배수는 맨 뒤에 두 자리, 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합쳐서 이게 4의 배수가 나오면 다 4의 배수가 돼요. 예를 들면 1077 4 8 이러면은 맨 뒤에 48이 보이면 이 숫자는 4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5 아니면 0 나오면 되지. 땡땡 5 땡땡 0 그쵸? 6의 배수는 2의 배수의 성격을 가진 2의 배수와 3의 배수 성격을 다 갖고 있으면 6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맨 뒤는 짝수면서 3의 배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다면 3의 배수는 언제 나오는데 각 자릿수 합이 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3, 2, 1. 321을 3으로 나눠볼까요? 1, 0, 7. 나눠지죠. 3, 2를 다 더하면 6이잖아. 각 자릿수의 합이 6, 3의 배수니까 이 숫자는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6의 배수는 321은 어울리지 않지만 312는 되겠죠. 짝수인 3의 배수니까 그쵸? 기억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하려면 알아둬야 되는 거야. 학교 시험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세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가 되려면 숫자 조합을 잘해야 돼요. 0, 1, 2 0, 2, 4 0을 들어간 건 이게 다인 것 같고 1, 2, 3 2, 3, 4 뭐 더 이상은 3, 자릿수를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하면 3, 6, 6, 9 이렇게 되죠.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숫자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데 0이 들어간 얘네들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0이 못 오니까. 그리고 남은 둘 중 하나 써주고 맨 뒤에 하나 써주면 되죠. 이런 경우가 두 번 나오고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1, 2, 3이나 2, 3, 4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고 앞에다가 못 오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3팩이죠. 이런 게 두 가지가 요거 하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요 성질대로 문제집 풀다 보면 계속 나오니까 그냥 익혀두세요. 진짜 중요하거나 이제 당락을 가르는 시험에서는 이런 거 등장 잘 안 할 텐데 문제집 풀다 보면 나오더라고. 이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문제집 풀다가 막히고 안 풀리면 짜증나니까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못 풀면 더 짜증나죠. 넘어갑시다. 좀 아쉽다. 좀만 일찍 서두를 걸. 강의 촬영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6시에 기상은 했는데 한 3, 40분을 약간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있었거든. 자, 사전식 배열이네. 끔찍한 놈을 만났네요. 이거 정말 싫어. 사전식 배열이란 뭐냐면 이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500, 120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렬로 나열할 때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쓰겠다는 거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A, B, C, D, E. 그 다음은 A, B, C, E, D. 그 다음은 A, B, D, C, E, A, B, D, E, C.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제일 알파벳 순서대로 잘 정리된 거. 앞에 오는 알파벳이 먼저 쓰게 된 게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D, E가 ED보다는 이 D가 더 앞에 쓰였으니까는 얘가 1번 첫 번째. 사전식 배열로 쳤을 때 첫 번째 배열이고 얘가 두 번째 배열이 되는 거야. D랑 E만 자리 바꾸는 걸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C랑 D를 바꿔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잘 이해를 해봐요. 요 사전식 배열이라는 말의 의미. 알았죠? C, B, E, D, A.
몇 번째 숫자, 몇 번째냐 이건데, 자, 맨 앞에 A로 오는 알파벳은 어차피 의미가 없죠. C로 오니까 A를 깔아놓고 나면은 4개의 알파벳이 남아서 4팩토리얼 24가지가 A로 시작되는 문자일 거고요. B로 시작되는 문자도 4팩토리얼 24가지일 겁니다. 그 말은 B, E, D, C, A라는 B를 제외한 나머지 알파벳이 전혀 완전 반대. 뒤에 나오는 거 E부터 거꾸로 쓰였을 때 얘가 바로 48번째. A서부터 치자면, 얘부터 치자면 둘이 더했으니까 48번째로 나타나는 문자열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C로 원하는 거고 CA일 때를 원하는 게 아니라 CB일 때를 원하는 거니까 CA일 때를 따로 찾아보자고요. CA일 때는 3개만 깔아주면 돼. 306가지. 그러면은 54번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CB야. CB로 시작하는 제일 처음 문자는 CB. 요거 봐봐요. EDA 보면은 끝수야, 끝수. 배열이 정반대. 요런 느낌이잖아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일수록 앞에다 써버렸잖아. CB를 떼놓고 보면. EDA. 그럼 CB로 시작하는 숫자 또한 6가지가 나올 텐데, 그럼 60번째 끝수. 마지막 수가 바로 CBEDA가 나오겠더라. 얘는 딱 60번째다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네요. 얘가 마지막 수라. 12로 나열되는 문자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될 EDA니까. 12로 시작하는 문자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AD이겠죠. 이해하셨겠죠? 네, 독특한 개념이라 이해하세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888. 8시가 넘었다. 8시 5분까지만 찍고 꺼야지. 8CR은 360. NCR은 15라 그러는데 말했죠. NCR이라는 건 NPR을 알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360을 뭘로 나누면 15가 나오겠니? 하고 나눠보면은 24잖아. 4팩토리얼은 24예요. 4팩. 그러면 몇 시사가 6시사가 15예요. 6시사는 6시2랑 같은데 6 곱하기 5 나누기 3, 2 곱하기 1 해서 3, 5, 15 이렇게 나오거든. 선생님은 계산을 많이 해서 대충 눈에 들어와요. 자네들은 어떻게 풀면 돼? 일단은 이렇게 하지, 요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는 가요. 요렇게는 써가지고 알팩토리얼이 4인 것까지는 찾으신 다음에 NC4가 n-1, n-2, n-3 이제 MP4로 들어가. MP4 나누기 하지 말고 이렇게 MP4가 360이구나를 가지고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10, 36, 6 곱하기 6, 2 곱하기 5, 2 곱하기 3, 6, 5, 여기 이 두 개 합쳐서 4, 3, 6543으로 표현이 너무 억진가? 아무튼 4차 방정식 푸는 건 절대로 아니야. 알겠죠? 차라리 몇 시 4부터 이렇게 15가 나올 때까지 노가다 떼어보는 게 낫겠다. 5시 4, 6시 4. 적어도 4시 4야, 4시 4. 3시 4는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4개를 뽑아낼 수는 없으니까. 알았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 등식 중 옳지 않은 거 893번. 아쉽게도 유형 이제 10개 정도 남았는데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안 아쉬워. 나도 학교 갈 거야. 너도 가겠지. 너도 지금 좀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갈 그럴 시간일 거 아니야. 그쵸? 나도 가야 돼. 이 나이 슬프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NC형은 NCN이랑 같습니다. 기준은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오는가? 나오죠. NC1은 N이다. N부터 한 개 곱하고 한 N이잖아. 1팩으로 나누니까 N이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NPR은 NCR에다가 R팩을 한 거니. 원래 나눈 거였잖아. 원래 이거였으니까 R팩 넘어가면 곱한 거겠죠. 그쵸? 4번. N 플러스 1 CR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CN 마이너스 R이랑 같니?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오냐고. N 나오지 N 플러스 1 안 나오죠. 답이 4번이에요. 자, 5번. NCR은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라 그랬는데 NPR이 N팩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라 곱하기 R 팩 하면은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 다 했어요.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와, 씨. 진짜 다 찍고 싶은데 다 찍으면 8시 15분 막 이래서 생각보다 선생님 일정이 많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영상을 짜집기 위해서 계속 유튜브 영상 속에서는 강의가 이어져 갈 테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쓱 강의를 잇기에는 이미 지금 너무 주제를 떠들고 있지. 그래요. 선생님이 남은 강의 찍어서 올리고, 음, 그래요. 아무튼 선생님도 학교 가볼게요. 우리 다들 좋은 하루 보냅시다. 영상 계속 이어지니까 마저 보시고요. 강의 끝난 거 아니다. 좋아요는 누르고 보고 있니? 구독 부탁한다. 바이바이. 아니다. 미쳤다고. 야, 미쳤냐? 미안. 아니, 바이바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따가 영상 이어 붙일 건데.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유형 17번을 조금 뒤에 시작할게요. 자, 추가 촬영 문입니다. 결국 당일날 못 찍고 다음날 찍고 있네요. 봅시다. 897번.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어, 뽑을 때는 C를 쓰는 겁니다. C는 콤비네이션이라고 읽지만, 그냥 초이스라고 생각해도 돼요. 선택한다는 개념이니까. 세 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를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같은 직업 안에서 세 명을 골라야 되겠죠. 의사를 세 명 고르든지 간호사를 세 명 고르든지 이거거나 또는 요거거나 또는은 더하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쉽네. 네.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 축제 공연 무대에 설 회원 5명을 뽑으려고 할 때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고 싶대. 12명 중에 혜원이, 민준이 뽑았어. 그러면 이제 멤버 5명 중에 2명이 나왔으니까 남은 10명 중에 3명을 더 뽑아만 준다면 모든 인원을 다 뽑은 거가 되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콤비네이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영상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경우의 수가 원래 진짜 쉬워요. 대신에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 이런 기호화된 표현에 익숙해져라. 그게 어려울 수 있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을 하면 쌤 식이 바로 잡히는데요. 언제 피 쓰고 언제 시 쓰는지 조금씩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그걸 안 헷갈리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남자 6명, 여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뽑는 적어도 한 명씩 있게 뽑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는데 적어도라는 말에 적어도라는 문제다 보니까 반대 사건인 남자만 다 뽑든가 여자만 다 뽑는 경우를 제외해주면 되겠죠. 12명의 회원 중에 4명을 뽑는데 남자만 4명을 뽑든가 아니면 여자만 4명을 뽑든가 또는으로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911번. 어른 5명, 어린이 6명 중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 어른 5명 중에 1명을 뽑고 어린이 6명 중에 2명을 뽑아. 사람이 3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3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3명 중에 3명을 다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됩니다. 되게 간단 명료해요. 정확하게 언제 못 쓰고 어떤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자, 21번 함수의 개수 문제네요. x1, 3, 5 y 4, 6, 8, 10 주어진 함수가 뭐냐면 전문 용어로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AB가 이제 x좌표 역할을 하잖아. x값이 큰 놈이 함수값도 크다. x값이 큰 놈이 y좌표도 크다. 큰 놈이 큰 거 가져가면 돼요. 아이고, 녹화 안 되고 있었나? 죄송해요. 897번도 화면이 안 잡혔던 건 아니겠지. 아니야. 잡혔을 거야. 사람이 실수는 안 합니다. 자, 2, 4, 6, 8, 10 중에 1, 3, 5와 짝이 될 3명이 필요해. 5명 중에 3명을 골라봐. 4, 8, 10이 골라졌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큰 놈이 큰 놈과 짝을 하는 거예요. 골라만 주면은 지들이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짝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짝짓기를 시켜준다니까 표현이 되게 이상하네요. 짝을 지어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람 셋 나와 있는데 키 순서대로 짝이랑 키 순서대로 서서 짝을 짝하세요라고 하면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얘는 얘랑 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음 날은 얘랑 갑자기 얘가 또 어느 날은 A가 키가 크거나 어느 날은 B가 키가 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골라만 주면 알아서 짝을 할 거다 이거야. 짝은 니네가 해. 키 순서니까 할 수 있잖아. 약간 요런 느낌. 자, 917번. 한 평면이 있지 않은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을 때. 자, 직선의 개수래요. 몇 개나 찍냐? 중요한 거는 직선은 점 몇 개면 하나가 만들어진다. 직선은 전 2개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어느 한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5개의 점 중에서 2점만 골라주면 그게 바로 한 직선이 되는 거예요. 저런 표현들이 중요해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는다. 만약에 세 점에 한 직선이 있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 점 중에 2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나오지만 세 점에 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점을 갖다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저렇게 있지 않을 때라는 말로 부정을 시켜줌으로써 신경 쓰지 마라. 중복돼서 똑같은 직선 여러 번 세는 경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자, 921번 갈게요. 대각선 문제인데 우리 다 중학교 때 한 거죠. 공식화돼 있죠.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이유를 해봅시다. 자, 팔각형은 점이 8개예요. 8개의 점 중에 2점을 고르면은 직선이 나와. 이거 골랐다? 이거잖아. 그쵸? 이거 골랐다? 이거잖아. 대각선입니다. 다만 이거 골라버리면 선분이 나오지 대각선이 나오지 않죠. 팔각형이니까 이런 변이 8개 있어서 8을 빼주면 돼요. 이게 중학교 때 하던 공식이에요. n각형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n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준 다음에 총 n개의 변을 빼버렸을 때 n-1 나누기 2 빼기 n 2분의 n으로 묶었을 때 n-3 이게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쓰시던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복되는 게 나오는 그림인가 보네. 삼각형의 개수를 고르래요. 자, 삼각형은 점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9개의 점 중에 3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나와요. 이렇게 고르면 이런 삼각형 나오잖아. 다만 한 직선 위에서 3점을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게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으니까 4점 중에 3점 고르는 이 4가지. 사실 3은 4예요. 계산해보시면 알아요. 이 4가지 경우는 여기서 4가지를 다 센 거야. 삼각형 4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한 개의 삼각형도 나오지 않죠. 그치? 이걸 모듈이 다 빼줘야 되는데 이런 변이 하나, 둘, 3개. 다 제외해 줘야 됩니다. 삼각형이 안 나오고 직선으로만 나오는 자리니까. 이 페이지 다 못 푸네. 근데 뒷장까지 풀면은 다 풀 것 같아요.
아침마다 강의 촬영하는데 힘들어 죽겠네요. 그래도 미리미리 찍어놔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하죠. 5개의 평행한 직선과 4개의 아이. 어, 평행사변형을 고르는 방법은 뭐냐면 가로 방향 평행선 5개 중에 2개의 선을 고르고 세로 방향 평행선 4개 중에 2개의 선을 고르면 돼요. 곱하기는 AND 표시. 가로 방향 2개 고르고 세로 방향 2개 고르고 가로 방향 2개 고르고 그리고 세로 방향 2개 고르고 이렇게 뭐뭐이고 AND로 연결되는 식은 문장은 곱하기로 연결된다.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랑 얘 고르고 요거랑 요거 골랐다. 이 평행선과 이 평행선 요 평행선과 요 평행선을 골라주면은 이 평행선들로 둘러싸인 평행사변형이 단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만 골라주면은 두 개 골라주면 우리가 원하는 평행사변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에 마지막 문제들이 다가가고 있죠. 931 분할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줘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가 한 개씩 있는데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 3개의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데요. 6개를 1개, 2개, 3개 나눠도 되고 1개, 1개, 4개로 나눠도 되고 2개, 2개, 2개로 나눠도 됩니다. 각각의 경우는 6개 중에 1개 고르고 5개 중에 2개 고르고 3개 중에 3개 골라주면 되고요. 6개 중에 1개 고르고 5개 중에 1개 고르고 4개 중에 4개 고르는데 1이 2번 보이죠? 200분의 1. 자, 얘는 6개 중에 2개 고르고 4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2개 고르는데 2가 3개 보이죠? 이럴 땐 300분의 1.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해주면은 어쨌든 빈바구니 없게 과일 6개를 나누어 담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세줘야 되는 거야. 결국 나중에 시험에 가면은 이런 건 잘 쓰게 돼요. 지금은 이런 거 쓰는 것도 버거울 수 있지. 처음 공부하는 거면. 근데 나중 가면 잘하는데 이런 건 꼼꼼한 거라 요거에서 요거 하나 놓치고 요거 2개만 구해서 다 풀면 문제를 풀 줄 알지만 본인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경우를 하나 덜 세서 틀린 꼴이 됩니다. 경우의 수는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서 공부해야 돼요. 문제 풀 때. 자, 934번. 7명의 학생을 셋 하나로 나누어 과학, 음악, 미술실을 청소하도록 이래요. 7명을 셋, 4명 중에 셋, 1명 중에 하나, 그러면 200분의 1, 왜 3이 2개, 그쵸? 이렇게 여기까지 쓴 식이 어디까지 문장을 의미하냐면 한 3명, 3명, 1명의 3개의 조로 나누어 까지가 이겁니다. 3개의 조가 구별됐어. A조, B조, C조 얘네들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차례대로 청소하게 과음미를 주는 거야. 과음미. 얘가 고르는 거 3가지, 얘가 고르는 거 2가지, 얘가 고르는 거 1가지, 뭐 이렇게 가겠죠. 세 사람을 일렬로 나열해서 차례로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게 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3명을 일렬로 다 나열한다. 순서대로 매칭해라. 뭐 이런 거. 자, 마지막 대진표입니다. 대진표 까다로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진짜 어렵게 공부했는데 요령을 몰라서 매번 그때마다 풀이법이 바뀌었어. 근데 어렵지 않아요. 대진표는 크게 잘라주면 돼요. 처음에 셋이 서로 다른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6명 중에 3명, 3명 중에 3명 해주고 200분의 1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은 3명이 2명, 1명 나뉘어져 있잖아. 3명 중에 2명, 1명 중에 1명. 그치? 여기도 어때요? 3명이 2명, 1명 나뉘어져 있으니까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2명.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끝이에요. 다 나눴어. 대진표다 보니까 요렇게 A, B가 이렇게 써서 붙는 거랑 B, A가 이렇게 써서 붙는 거랑 뭐 똑같은 거라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크게 분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큰 데서 작은 데로 디테일하게 뭐래 말이랑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네요.
지금 선생님이 한 3, 4일째 아침부터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서 약간 기진맥진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순열과 조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난 진짜 이제 선생님은 너무 쉽게 잘 푸는 단원이긴 한데, 물론 귀찮게 어렵게 나와서 복잡하게 분류하고 막, 분류라는 말이 뭐냐? 과일 바구니 담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담고, 한 개, 한 개, 네 개 담고, 두 개, 두 개, 두 개 담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거는 이제 쉬운 편이고, 조금 선생님도, 그 경우를 생각할 때 좀 어렵다. 내가 자꾸 한두 개 놓칠 것 같다라는 그건 지금도 여전히 하게 돼요. 선생이니까 잘하시겠지가 아니라 한 가지, 한두 가지 경우라도 생각 못하면 잘못된 거니까. 이거 마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닥터 스트레인저가 몇백만 가지의 뭐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거기서 하나만 놓쳤는데 그 하나가 이기는 시나리오면 어쩔 거야. 그치? 수학 문제도 똑같죠. 내가 한 가지 경우를 잘못 생각을 안 해주거나 계산상에서 틀려버리면 그냥 풀이는 정말 쉬운 문제들인데 어려워져요. 아니, 어려워져요. 틀리게 돼요, 답을. 모르고 못 푸는 애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지, 시험이라는 잣대에서. 하지만, 결국은, 뭐래. 진짜 오늘 말이 안 되네. 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식 세우는 것도 숨이 막 허덕일 거야. 선생님, 난 식 잡기도 어려워. 뭐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 영상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말을 하면서 식을 쓰고 있어요. 6C3을 써야지가 아니라 6명 중에 3명 뽑고 하면 6C3을 쓰고 있고 6명 중에 3명을 나열하면 6P3을 쓰고 있고 3명을 3명을 나열하면 3명을 그냥 3명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면 그러면 3팩을 쓰고 있단 말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생각의 의도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게 이런 기호를 언제 쓰는지 구별하시면서 복습에 초점을 잡으시면 돼요. 분류하는 건 어차피 한두 개 놓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고 긴장해야 되는 거지만 식은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써질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학카의 모든 강의를 마쳤다라는 건 아니고 이 녹화 시점상으로는 유리함수부터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함수, 아니 함수래 경우의 수 이렇게까지 녹화가 완료돼서 업로드가 됩니다. 아무튼 남은 강의들을 다 채워줄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학년이 올라갔을 때의 교육과정도 다 찍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님들이 이걸 봤을 때쯤에는 대략 2019년 1월 달이면은 모든 강의, 곧 새로운 교과과정상의 모든 강의가 선생님 채널에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내 학생들은 이거 보고 열심히 시험 공부하시고, 선생님이 말하는 의도대로 공부해와서 수업 때 보는 걸로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